결혼 영주권 소속을 진행하다 난데없이 추방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 학위를 취득한 이민자들은 비자 취득이 더욱 불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 이민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별도 고지 없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할 때 신고 보고 의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결혼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다 난데없이 추방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근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 한 여성은 결혼 영주권 수속을 밟다가 난데없이 추방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11살 때 캐나다에서 밀 입국하다 적발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적발 당시 추방 재판에 넘겨진 사실도 모르고 불법 체류자로 살아온 여성은 얼마 전 시민권자와 결혼해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던 중 약 20년 전 추방 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최근 들어 결혼 영주권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시민권자와의 결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국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들의 과거 범죄 기록이나 추방명령 기록을 샅샅이 뒤지는 등 불체자들의 결혼 영주권 신청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결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이민국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불체 경험이 있는 경우 이민 수속 진행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며 사소한 범죄라도 이야기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들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일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들이 곧 풀려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입니다. 김동철 씨는 2015년 10월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돼 이듬해 4월 간첩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김상덕 씨는 지난해 4월 적대행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평양과학기술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학송 씨는 지난해 5월 반국가 적대행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석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폼페이오 지명자가 김 위원장에게 억류 미국인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고 백악관은 이들의 석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여행 금지국 지정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으로 여행이 금지된 나라에서 들어와야 할 가족들이 입국 거절로 인해 미국 내 이산 가족들이 속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다드 알보라티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알보라티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내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수속을 밟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후 모든 절차는 봉쇄되고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알보라티의 아내는 현재 중동의 예멘에 거주하고 있는데 예멘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탄과 총격전이 벌어져 하루하루를 견디고 사는 것이 고통스러우며 미국에서 어린 자녀들을 두고 노동으로 살아가면서 아내가 언제나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있습니다.
알보라티는 여행 금지 명령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런 게 저의 삶입니다. 이 나라는 가족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이며 이게 제 가족입니다. 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행이 금지되어 이산가족으로 고통받게 된 나라들은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등입니다. 트럼프가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봉쇄할 목적으로 여행 금지를 명령한 나라에서 들어와야 할 많은 가족들이 본의 아니게 이산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가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외국 학위를 취득한 이민자들은 비자 취득이 더욱 불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첨에서 우선권을 갖는 미 대학 석박사 학위 이민자들의 H-1B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OPT 신분으로 취업 중인 유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회계년도 H-1B 신청서 접수에서 추첨 우선권을 갖는 석사학위 이상 2만 개 쿼터분 대상자는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들입니다. 이들은 석사학위 이상자에 따로 배정된 쿼터 2만 개 추첨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미국 대학에서 취득한 석박사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어 외국 대학 학위 취득자들에게는 1차 추첨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1차 추첨에서 떨어진 미 대학 석박사 취득자들은 2차 정규 쿼터분 추첨 자격까지 주어지게 돼 2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 셈입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최근 H-1B 신청 추세를 보면 외국 학위 취득자들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인종적 다양화 추구 법안이 뉴욕 주상원에서 추진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토비엔 스타비스키 자말 베일리 상원 의원은 19일 맨해튼 시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특목고 인종적 다양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특목고 입학시험 준비를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베일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특목고 입학 커트라인에 근접한 점수를 받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여름 교육 수료 후 입학의 기회를 주는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8개 특목고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시교육국 산하 특목고 다양화 추진위원회를 신설합니다.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특목고의 입학 규정 및 프로그램 효율성을 검토해 인종적 다양화 방안을 권고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목고 입시제도 자체를 개편하지 않는 한 인종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현행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 이에 대한 준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적인 다양화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특별 이민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별도 고지 없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 방치된 미국 내 미성년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동안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여해온 SIJ 지위가 최근 들어 18세에서 21세 신청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뉴욕시에서만 최소 81명이 거부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트럼프 행정부가 SIJ 적용 대상을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는 1000여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SIJ 지위 신청 자격을 21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서비스국은 이 규정을 일단 18세를 초과하면 더 이상 가정법원이 보호권 지정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18세 이후에도 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고 법적으로 후견인과 보호권자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지만 USCIS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민단체들은 USCIS가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기록한 이른바 코미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에게 우리 러시아에는 진짜 예쁜 창녀들이 있다고 말한 내용이 이번에 공개된 코미 전 FBI 국장의 메모에 등장합니다. 미 언론들은 메모의 상당 부분이 코미 전 국장의 회고록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도 들어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19일 코미 전 국장의 메모를 미 하원의 3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15쪽에 달하는 메모는 일부 본문 내용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편집된 채 기밀 해제된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이 메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27일 백악관에서 코미 당시 FBI 국장과 단둘이 만찬하는 자리에서 핵심 측근인 마이클 플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판단력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그 친구는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몸통으로 불리는 플린은 이 의혹 때문에 트럼프 정부 출범 25일 만에 사퇴했었습니다. 플린의 러시아 접촉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온 트럼프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러시아 창녀 운운한 내용도 세간의 루머로 돌고 있는 트럼프가 2013년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 때 호텔에서 매춘부들과 같이 있었다는 소문이 진실이 아닌지 의혹을 키우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세간에서는 트럼프가 매사 러시아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트럼프와 러시아 매춘부 간의 비디오를 갖고 있어 이것이 공개될까 봐 트럼프가 노심초사한다는 것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개인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할 때 신고 보고 의무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금융감독원은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을 맺은 후 한국 내 거래은행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2년 미만 주거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에도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시민권 등 외국 국적의 비거주자도 한국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친척이 해외에 살고 있다면 증여 시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롱아일랜드 그레이넥 레이크 석세스 빌리지 타운의회 의원 선거에서 장성남 씨가 당선됐습니다. 18일 열린 타운의회 선거에서 장 씨는 240표를 득표해 출마자 4명 중 2위를 기록하며 타운의회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6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롱아일랜드 타운에서 한인이 타운 의원에 당선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레이크 석세스 빌리지에는 830여 가구 중 한인 가정은 100여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장 씨는 한인 2세 등 차세대 아시안들의 의회 참여를 이끌어내 앞으로 타운을 이끌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차기 회장에 문준호 전 수석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추진위는 정기총회를 열고 제5회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문준호 전 수석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임 이사장에는 노종환 현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문 신임 회장은 전직 회장들이 걸어온 길을 열심히 따라가며 한식이 미국 주류 문화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뉴욕 뉴저지 공립학교 정규 급식 메뉴에 한식을 포함시키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2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저지주 시코커스의 유명 피트니스 센터에서 회원권을 소지한 흑인 고객들을 쫓아내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흑인인 트시레 도츠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4일간 쓸 수 있는 게스트 이용권이 있었고 친구는 이 센터의 오랜 회원이자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이 피트니스 센터 매니저는 돈을 내던지 나가라고 말한 뒤 지역 경찰을 불러 밖으로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동영상에서 직원은 회원권이 만료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들의 출입을 불허했지만 18일 피트니스 측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회원권은 유효한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트니스 측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직원 3명을 해고했다며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2명의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이슨 폴랑코가 지난 목요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7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슨 폴랑코는 2015년 1월 브롱스의 이스트 180번가 부근에 있는 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 앤드류 도시와 알로 펠러라노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습니다.
두 경찰은 중상을 입었지만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형사로 승진했습니다. 올해 26세인 폴랑코는 76년간 감옥살이를 할 경우 102살에 풀려납니다. 하지만 추가로 5년간 보호감독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달 초 경찰의 무차별 총격으로 숨진 정신질환자 사이드 바셀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에 치러졌습니다. 올해 34살인 바셀은 지난 5일 손잡이가 달린 쇠파이프를 들고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에게 총을 겨누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2명의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바셀이 손에 든 쇠파이프를 총기로 인하고 비무장 흑인 청년에게 10여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장례식을 앞둔 목요일 오후 바셀의 가족과 이웃들은 크라운 하이츠에 있는 교회에서 열린 뷰잉식에 참석해 억울하게 숨진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바셀의 친척들은 바셀은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었지만 아무도 해치지 않는 착한 아이였다며 바셀을 사살한 경찰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패밀리 장학회가 제12회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학과목 평점 3.5 이상의 뉴욕, 뉴저지 일원 거주 대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입니다. 올해 선발 정원은 13명이며 1인당 $3,000씩 지급됩니다. 신청서는 오는 7월 7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장학생 명단 발표는 7월 28일 있을 예정이며 수여식은 8월 18일 퀸즈 금강산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 21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퀸즈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팍에서 제14회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대형 조형물인 뉴욕주 파빌리언 서쪽 벚꽃 밀집 지역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타이코 드럼과 일본 전통 무용 등의 공연이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퀸즈 식물원에서는 21일, 22일에 튤립 축제가 진행됩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중범죄 가석방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18일 중범죄를 저지른 후 복역 중에 가석방되더라도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규정을 바꿔 투표권을 부여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약 3만 5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에서 2018 회계년도 주정부 세수는 793억 달러로 전 회계년도보다 49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소득세 징수액이 급증한 영향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분석입니다. 디나 폴리 감사원장은 뉴욕주 경제는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주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봄을 맞아 저희 KBTV에서는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 종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종교계 스펙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감리교회 교인들이 워싱턴 DC의 성경박물관을 견학했습니다. 성경박물관은 미국 내 9개 교단이 협력하고 한인사회가 6만여 달러를 기부해 설립됐습니다. 이날 교인들은 4만 4천여 점의 성경 사본과 유물 및 전시물을 둘러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해외총회 뉴욕 노회가 주예수 사랑교회에서 제82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노회는 이날 신입회원 가입 청원을 승인하고 안건 토의, 재정보고, 회록 채택 등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고 뉴저지 교협 사무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어린이 성경 암송대회가 뉴저지 동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4개 교회에서 개인전 11명, 단체전 7개 팀에 55명이 참가해 한국어와 영어로 성경을 암송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플러싱 제1교회 임직예배에서 5명의 장로와 시무권사 27명 등 총 62명이 임직했습니다. 이날 임직식에서 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의 토마스 비커통 감독이 설교를 했으며 플러싱 제1교회는 연회 발전기금 10만 달러를 약정했습니다. 2018 제2회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작은 교회 성가대를 중점으로 지휘법과 성가대 운영, 지휘의 실제 훈련 등 강의가 진행됩니다. 일시는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플러싱 제1교회이며 등록비는 $50입니다. 계속해서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2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